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대수술을 지금 예고한 가운데 주택수가 아닌 보유주택을 전부 합산한 이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방안을 지금 또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 다주택자가 그전에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냈었던 그런 또 부조리한 그런 구조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정책이 실현이 되면은 임대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좀 더 늘어나거나 향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저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오피스텔 정보 준비해왔고요. 이어서는 하남시 강북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온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이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부동산 이슈 내용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임대차 시장 분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요 가장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이라든가 또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8월 달부터 예정되어 있는 임대차 보호 입법에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완료되는 시점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구성이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을 잘 분석하고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이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약갱신 만료가 임박되어 있다. 8월 달, 정확히는 이제 2020년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었던 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 2년이 돼가는 올 8월 달에는 전세 대란이 예측될 수 있다. 그 이유인 즉슨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5% 정도밖에 상향을 못했었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60%의 그런 가구 수들이 지금 현재 시세대로 전세 가격을 받게 된다면 급상승할 수 있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온다라고 저희가 누누이 그 강조를 해드렸었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의 품귀 현상과 함께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6월 21일 발표됐었던 부동산 정책의 상생 임대인 혜택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금액을 높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를 지켜준다면 그 혜택들을 주겠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8월 달 전세 대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현 정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량에 따라서 월세의 그런
강세 현장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세의 월세화 현상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그 보상 심리들이 월세화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거래의 비중의 첫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8월 달이 지나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들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요즘은 이슈에서 담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의 거래량들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 의지는 굉장히 높으나 매수를 하려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급상승되어 있는 모습에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될 것이고요. 또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내 자금과 함께 더불어서 뭐 영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들도 작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급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물건들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진행을 해주다 보니 물량이 좀 풀리고 있죠. 그런 물량들로 인해서 가격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지는 있으나 지금은 관망세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매수세가 또 늘어날 수 있는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의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들을 비롯한 무주택자들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규제의 완화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난 한 7, 8년 전만 보더라도 리먼 브라더스의 그런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택의 매수세가 굉장히 약세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차 시장의 그런 거주의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매수 의지는 있으나 관망세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요. 금액이 조금만 낮아지더라도 매수세가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매매를 안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매매가 아닌 전월세, 임대차 시장으로 그 수요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자,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요. 금리가 굉장히 인상을 하면서 전세가보다 월세가의 전환율을 따져봤었을 때 전세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월세를 많이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요. 풀려있는 임대차 시장에 공급 물량들 보시면 전세보다 월세가 현저히 적고요. 월세도 반전세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월세가 그 공급들이 월세의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소진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월세 공급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자, 월세의 수요 증가는 월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월세 전환율을 따져봤었을 때 전세 이자가 조금 더 싼 것 같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전세가로 전세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그런 전세 가격의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월세가와 전세가의 그런 임대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세가 지금 현재 관망세지만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니까 이러면 내가 매매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갭 투자의 비용들도 축소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의 결과적인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으로 움직이려면 공급 물량이 폭증되어 있는 곳에는 이 내용들이 적용되기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물량들이 많다면 이 내용이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물량이 적은 서울 중심 지역이라든가 인기 있는 단지,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정부도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더불어서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그것이 바로 6월 21일 발표됐었던 부동산 정책이고요. 대표적인 상생 임대인의 혜택들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죠. 임대료를 5%로 제한해서 올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때 거주 요건을 없애주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놓고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두 비과세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전세 월세 가격에 급상승할 수 있는 전세난들 막을 수 있는 효과의 방편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안정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추가적으로 임대차 보호 3법의 그런 폐지라든가 또는 신규 공급 물량, 이게 가장 중요하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면 공급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수록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신규 공급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 6월 21일에 발표됐었던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규 공급 정책들 어떻게 추진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부활시켜 주면서 이 공급 물량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임대 공급 물량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올 7월 달, 8월 달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들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다수 포함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은 장기간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단기간으로 공급 증대의 유일한 대안책은 소형 주택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소형 주택들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들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굉장히 그런 공급 물량들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정도까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수의 가격들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이제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놓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의 목적이니까요. 임대의 목적이라면 종부세에 합산 배제를 해주거나 뭐 나중에 매도할 때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혜택 부활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재테크를 통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기회가 왔었을 때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소식까지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요즘 세미나가 또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나오시기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움직이시고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자금이 있어서 이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투자 가치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 예약이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또 많이 더워져서 움직이기는 힘드실 순 있지만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요즘 또 부동산 세미나와 관련해서 열기 또한 뜨겁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셔서 예약 잡고 계시는데 지금 또 놓치신 분들 아니면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 또 찾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예약까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릴게요.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1.5룸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강남의 중심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상업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강남 지역들은 1, 2인 가구의 비중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 물량들 1.5룸, 뭐 2룸 이런 오피스텔들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 면적 26.5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세는 4억 중반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은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5천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개발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성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기 또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의 인프라가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풍족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역삼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권에서는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고인력들의 고연봉의 그런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업무타운 상업지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강남권의 일자리, 탄탄한 일자리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놓더라도 더 빠르게 전세가의 상승, 월세가의 상승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소형주택의 수요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지역들 중에서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 대표적인 지역으로 강남권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도 상위권을 항상 랭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수요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역삼동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역삼역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2호선을 따라서 주요 업무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이라든가 또는 성능, 삼성역들 그리고 잠실까지 모두 관통하는 노선으로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뭐 차량을 이용하셔도 그리고 또 버스편을 이용하셔도 서울 지역 강남권의 사통팔달 모든 지역들을 이동할 수 있는 중심권에 바로 역삼동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가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업무타운지 지금 개발 사업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업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GTX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베이센터의 조성 사업, 그리고 잠실 운동장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같이 함께 교차되는 곳인데 향후 개발 호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향후 5년 동안에 155만 개의 일자리가 12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배후 수요들이 바로 이곳 강남권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중점적인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강남권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쪽 지역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는 이제 2호선과 9호선이 교차되는 역삼동 지역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과 분당선을 이용해서 모두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3호선, 7호선 그리고 9호선, 2호선을 공유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심기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었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를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120만 명까지도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 15개의 계열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경제 파급 효과가 265조 원. 랜드마크가 삼성동에 하나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런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자 코엑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바로 영동대로 길 건너편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의 조성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 영동대로의 지하화가 구성이 되죠. 이미 공사 시작한 지는 3년 정도가 넘었고요. 지하 이제 3층부터 6층까지의 구간에는 환승센터 그리고 GTX라든가 위례 신사선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승 노선들 공유가 같이 함께 교통편의 시설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하 1, 2층에는 이제 상업시설들과 공공시설들이 같이 함께 공유가 되면서 코엑스의 지하 공간과 현대차 GBC의 지하 공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대의 지하 대도시가 조성이 되는 모습을 앞으로 향후 3년 뒤에는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중교통편의 신설들도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선이 구성이 됐고요. 2차 구간은 바로 용산까지 접근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설 노선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바로 삼성역에 교차를 하게 되겠고요. GTX D 노선의 연장선들도 김부선에서 바로 이곳으로 확장 되겠다라는 노선이기 때문에 무려 3개의 GTX 노선이 교차되는 곳이 바로 강남 삼성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역에는 또 이 주변 지역으로 위례 신사선 동남권의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지금 청담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 삼성동과 그리고 가락시장 위례까지 연결되는 관통 노선인데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편의시설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힘을 입어서 강남권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가 될 것이고요. 1.5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들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오피스텔은 취등록세의 중과 배제가 될 수 있는 4.6%의 고정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라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업무 시설들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성을 하신다면 부가세의 환급이라든가 또는 주거용으로 쓰신다 하더라도 신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셔서 취등록세 4.6% 나오는 곳에서 취등록세 85% 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는 곳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몇 억이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커지는 지역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5룸 매매 금액이 4억 6천에서 4억 7,500만 원이시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4,500에서 5천만 원의 전세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역삼동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좀 이제 괜찮은 층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권에서도 특히나 서울에서 강남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월세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공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데 월세 130에서 140 또 150만 원까지도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월세 수익을 기대하신다면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하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북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9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둔촌 오륜역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네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자, 감북동입니다. 하남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이 연접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자, 이곳은 강동구와 그리고 송파구가 맞닿아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감북지구 내에 위치한
감북동이 될 것이고요. 이곳 감북동은 이슈가 굉장히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4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지의 후보군이기도 하면서 지난 그 LH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선정지 후보지로서도 감북지구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더 높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감북동에서는 송파 잠실의 생활권과 그리고 강동 천호동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역세권으로 바라보셔도 둔촌 오륜역에서 도보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올 12월 달에 안성 구간까지 먼저 선 개통이 되죠. 그 개통이 됐었을 때 초이 IC, 지금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IC에 바로 교체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량의 진출입의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감북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남권에서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를 굉장히 큰 이슈로 보고 있는데, 교산 신도시보다도 입지가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감북지구고요. 3기 신도시의 그런 조성 사업지들 보시면 강남권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또 1, 2기 신도시 성담 분당, 판교, 위례, 광교 라인들, 실질적으로 강남권의 진출입이 가깝기 때문에 가격들의 상승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감북 지역이 어디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과 연접되어 있는 곳이면서 강남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4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보금자리 주택지로 선정이 돼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라면 굉장히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이 투자의 가장 직접적인 투자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북지구 라인들은요, 감일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지역에 원래 사셨던 이제 원주민들의 그런 자산 증대라든가 이런 신축 아파트의 그런 편의시설들을 공유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처럼 감북지구도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하철 3호선의 연장선과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바로 감북지구를 관통하고 주변의 다양한 간선 노선들과 도로의 확장 들도 이곳 하남 감일 감북 지역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세종간고속도로의 그런 추가로 이제 지어질 수 있는 곳에서 초이 IC가 인근에 위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이고요. 초이 IC가 들어가는 주변으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산업단지 또는 이곳 하남 퓨처밸리 개발 사업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닌 판교 테크노밸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핀테크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의 개발 발표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감북지구와 공유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60제곱 이하로 구성되고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 정도 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넓은 3룸이라는 점에서 임장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투자 금액 1억 초반대 구성이 가능하고 월세를 투자를 하셔도 약 150만 원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또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요.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참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뭐 땀을 뻘뻘 흘리고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통도 많이 막히고 이런 날씨도 덥기 때문에 건강 관리 항상 계속 또 유의하셔야겠죠. 건강만한 게 또 가장 중요하니까요. 요즘 시장 자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많은 발언들을 쏟고 있죠. 앞으로 이번 정부와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과 함께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성을 상당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발언들이 이제 7월 달이죠. 이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새로운 또 법안들이 6.21 대책 이후에 또 새롭게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안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모아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또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들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요 발언이죠. 아무래도 이제 곧 이런 것들이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임대차 3법이죠. 이런 전세 계약갱신이나 신고제랄지 또 계약갱신 요구권 상당히 이슈를 많이 품고 있는 것들인데 자, 이대로 갈 수 없는 법,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월세 신고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제는 유지를 하되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과 상한제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상당히 현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월 달 올해 하반기죠. 폭발적인 이런 전세 대란이 상당히 중요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런 20년도부터 사용하신 분들이 이제 8월 달부터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시장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상생 임대인 제도랄지 또 이러한 양도세의 중과 유예랄지 각종 법안들을 또 내놓고 있는데 즉 이런 것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이 서울의 인기 지역과 사람들의 수요층이 몰리는 지역들은 이러한 전세 대란이 앞으로 상당히 또 심각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세 대란도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시장에 공급이 없어요.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전세 물량이 나올 만한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상당히 크게 염두에 두고 있죠. 아무래도 이 소형 아파트 등록 임대 사업자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60제곱 미만의 소형 주택, 그죠? 소형 주택의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지만 그것이 또 부활이 되다 보면은 요즘에 이 빌라 시장들 자체는 이런 임대 사업자 혜택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화된 가격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파트 시장은 또 이중 가격이랄지 삼중 가격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즉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상당히 이중 삼중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들인데 아무래도 서민층을 위한 이런 소형 주택의 소형 면적의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활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법안이고요. 아무래도 이 등록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들이 이런 정상화를 통해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5번, 결국 한 10년 정도를 이런 안정적인 임대차에 이런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집주인의 이런 인센티브 제도죠. 10년 이상 임대차를 놓게 되면은 보유세를 상당히 제로로 해주겠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도들도 이야기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 보유세 부분이죠.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보유세 기준 자체가 이제 주택 수가 아닌 주택의 가액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어떠한 법안이 나올지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시가격이나 세율 등 이런 산정 기준 자체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가야 상당히 이런 세금적인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양책을 상당히 낼 수 있는 것들이겠죠. 또 강남을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보다는 이런 세금적인 부분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번에 상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있고요. 집값 전망 자체가 이제 전망이겠죠. 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폭 상승은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인기 지역들은 앞으로 현재 신고가를 나오고 있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들은 있겠지만 줄곧 이런 방향성 자체는 항상 우상향적인 부분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또 서울의 인기 지역들은 이러한 혜택들과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재건축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뭐 분당이랄지 또 일산이랄지 일기 신도시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가 되면서 마스터 플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라는 즉 이건 역시도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250만 채의 공급 계획 이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포인트죠. 공급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늘릴 수 있느냐. 그것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앞서 말한 재개발과 또 재건축 그리고 요즘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랄지 모아주택이랄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랄지 각양각색의 이런 정비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런 부지를 확보를 하고 신도시급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민간도 마찬가지로 공공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도 이런 부지 확보와 공급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동성과 또 많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종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죠. 대전과 또 대구 곳곳에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로 인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LTV 주택담보대출이랄지 또 평생 안번할 수 있는 이러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혜택들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부분으로 아직은 과열된 시장 안정화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각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7월 달과 8월 달에 법안이 새롭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이러한 발언들 이렇게 또 정리를 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 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정보들은 저희가 세미나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잊지 말고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제까지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예약 잡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강동구입니다. 고덕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센터공원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어떤 곳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 강동구죠. 아무래도 한강권을 끼고 있고 서울시 안에 저층주거지고 일종의 이런 용도 지역 안에서 저층주거지 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정비 사업들이 앞으로 각양각색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 그러한 정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의 여건을 너무나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강동구 고덕동이고요. 이곳은 9호선 중요하죠. 9호선 센터공원역 도보 1분에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죠. 또 역세권 시프트랄지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 신속통합 기획 이런 각양각색의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밖에 없는 입지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지역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개발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면적 자체 실평수로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지분 상당히 중요해요. 대지지분 6평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지지분의 확보도 가능하다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5억 원대 초반의 가격이죠.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대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세가율을 통해서 상당히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낮은 것을 감안하신다면은 앞으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에요. 자, 고덕동은요 역세권 9호선 연장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9호선의 연장선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것이 또 핵심 포인트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업무단지가 없었어요. 이 지역은 이러한 주거단지만 상당히 밀집해 있었는데 업무단지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업무타운의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통들도 개발을 하고요. 이러한 재개발 가능성의 유망성이 주변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층 주거지를 앞으로 과연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부풀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덕동 자체가 현재 고덕 2-2지구인데요. 앞으로 센터공원역이 바로 왼쪽, 바로 옆에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역세권에 상당히 가까운 혜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고덕 비즈밸리 강동구를 대표하는 업무타운이 새롭게 생겨나고요. 업무타운과 또 주거시설 그리고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각종 교통의 개발 호재 소식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밖에 없는 입지를 상당히 잘 다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한강권이 흐르고 있고요. 한강권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강권과 가까울수록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교통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8호선과 또 그밖에 5호선, 9호선들이 이런 강남권과 또 강북권의 메인 핵심 지역으로서의 이동성을 상당히 확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덕 2-2지구죠. 2-2지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지구는 아니고 2-1지구도 아니에요. 2-2지구 자체가 이제 고덕 비즈밸리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층 주거지들 또 9호선이 연장이 확정이 되고 이런 정비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노후도와 동의율 이런 것들 각양각색의 이런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 보니까 녹지 공간과 개발과 또 향후 이것이 하나둘씩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상당히 이제는 이 가격에도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2040 기준에서 2040 기본 플랜에서 앞으로 이제 층수 완화랄지 층수 규제가 해제가 됐죠. 35층 규제랄지 이종지의 7층 규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한강권 끼고서 이런 앞으로 이런 이런 높은 빌딩과 주택들 초고층의 주택들의 공급이 재개발과 또 이런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곳곳에 핵심적인 위치에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2040 계획에서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위쪽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하나둘씩 완성이 되면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요. 150여 개의 기업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상권이 좋아지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고덕 2-2지구 자체도 상당히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자리가 없던 곳에 대형 규모의 일자리가 탄생되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많은 혜택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장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호선 연장되고 있죠. 8호선과 또 5호선도 연장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러한 연장 소식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구리를 지나서 강동구 고덕동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죠. 서울 세종의 고속도로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속도로가 없던 곳에 이런 대형 교통망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은 혜택들과 이동성을 확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나큰 장점적인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꾸준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가율이 3억 원대 초반에 현재 흡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상당히 높아요. 5천만 원 정도 수준에 월 한 120에서 130만 원까지도 월세 이런 수익형으로 충분히 가능한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지만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바뀌면서 경제 활동도 더더욱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치 상승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동으로도 저희 가보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하고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죠. 이것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자체가 인기가 있어요. 왜? 상당히 많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져 있고 도로망이 넓고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고 또 이런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인기 지역들은 그러한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지금도 좋지만 개발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서초동의 위치고요. 또 2호선과 3호선 이런 교대역, 더블 역세권을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선들과 이동성을 확보를 잘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면적들 투룸의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5억 원대 중반에 형성되어져 있죠. 서초와 강남 이 지역의 투룸의 시세들 앞으로 6억 원이 상당히 넘는 금액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인기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상당히 전세를 안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1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자, 서초동은요, 인프라 앞서 말씀드린 훌륭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기 좋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그러한 규칙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차 수요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고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상당히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런 임대차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황금성과 회전율이 좋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풍부한 토지의 개발들, 랜드마크성 이러한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초동의 위치 자체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고요. 아무래도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서초동의 위치에서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주변에 강남권의 메인 이런 업무타운을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 좋은 입지를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또 법조타운이랄지 서울풀터널 공원의 새로운 또 개발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병원, 백화점, 또 재건축 시장들, 또 학군들 상당히 우수한 이러한 위치가 잘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강남의 상권과 그 사이에 위치한 서초동의 위치 자체가 이러한 이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과 이러한 경부고속도로의 라인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상당히 입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정부사 부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가 또 늘어나요. 그만큼 큰 부지에 살기 좋은 곳에 업무처를 계속 늘려주면서 일들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경제활동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개발들까지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역부터 시작돼서 또 교대역을 지나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앞으로 초고층 빌딩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개발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적률의 상승과 즉 이러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2040에서도 앞으로 이제 높이 규제 완화랄지 용적률이랄지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곳곳에 이러한 정비 방식, 개발 방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주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한남-IC부터 양재-IC까지 지하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한 서초동이 바로 이런 크나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가용 부지를 늘리고 녹지가 많아지고 교통편이 더욱더 좋아지고 원활해지는 이런 큰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 자체가 5억 원대 중반이에요. 6억 원이 안 된다는 점 중요한 부분이고요. 5억 원대 중반에 형성되고 있고 전세가율이 4억 원대 후반에서 5억 원대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5천에서 6천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 월 한 120만, 130만 원까지도 이런 월세 수익형으로도 가능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각각 미래가치 높은 지역들이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정보들 얻으면서 전략 세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예약은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데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